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인문대학 사학과에서 강의하는 강미경입니다. 영국의 16, 17세기 정치 사상사를 전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나의 왕관으로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아일랜드를 통합한 제임스 6세 겸 1세의 시대를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 중입니다. 제 책의 제목이 제임스 6세 겸 1세의 종교 정책입니다. 많은 분들이 왜 왕의 이름이 제임스 6세 겸 1세냐고 궁금해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잉글랜드 엘리자베스 여왕이 결혼하지 않고 후사도 없이 사망합니다. 그런 이유로 그녀의 먼 친척이었던 스코틀랜드 제임스 6세가 잉글랜드의 제임스 1세로 엘리자베스 여왕을 계승합니다. 그래서 그의 공식 명칭이 제임스 6세 겸 1세입니다. 전임자였던 엘리자베스 여왕의 명성과 후임자였던 찰스 1세의 악명 사이에 제임스 6세 겸 1세가 가려져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와 그의 시대를 재조명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몇 년간 제임스 6세 겸 1세 시대에 진행된 얼스터 플랜테이션에 대해서 연구를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와 연관하여 스코틀랜드 성직자들의 얼스터 이주에 대해서 연구를 진행 중이고, 또 동시에 영국 사학회의 몇몇 학자들과 영국의 역사와 음식을 결합한 대중서를 집필 중입니다. 자신의 전문적인 연구도 중요하지만 이 연구 성과를 대중에게 쉽게 전달하는 것도 현재 학자들에게 맡겨진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책의 주제는 제 박사 논문의 주제와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책을 출판하게 된 계기는 지금 연구를 진행 중인 얼스터 플랜테이션과 관련이 있습니다. 제가 얼스터 플랜테이션에 처음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북아일랜드 분쟁의 원인을 한번 살펴보려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아일랜드는 전통적인 가톨릭 국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북아일랜드에 대규모로 신교도가 이주하고 그들이 원주민과 갈등을 일으키게 되었는지를 찾아보려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배경 중에 하나가 바로 얼스터 플랜테이션입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얼스터 플랜테이션을 시행한 제임스 6세 겸 1세의 종교 정책을 한번 살펴보려 한 것입니다. 가난한 스코틀랜드에 비해서 훨씬 부유한 잉글랜드 왕위를 계승한 후 제임스는 훨씬 넓은 영토와 넉넉한 재정 상황을 물려받게 됩니다. 그러나 그가 물려받은 종교적 상황은 아주 복잡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다스리게 된 세 왕국 스코틀랜드, 잉글랜드, 아일랜드의 종교 내용과 형식이 너무 달랐기 때문입니다. 제 책은 바로 이 세 왕국 각각에 대한 제임스의 종교 정책을 그의 정치적 신념 속에서 살펴보려고 한 것입니다. 이 책은 결론을 제외하며 4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장은 제임스 종교 정책의 이론적 배경을 다루고 있습니다. 제임스는 사실 독실한 왕권 신수설 신봉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스코틀랜드 왕위를 계승했을 때 그의 왕권은 대단히 미약했습니다. 어머니였던 스코틀랜드 메리 여왕이 강력한 장로교 귀족들과 교회에 의해서 폐위당한 후 태어난 지 13달밖에 안 된 제임스가 왕위에 올랐기 때문입니다. 13달밖에 안 된 어린아이가 왕국을 다스릴 수 없었기 때문에 4명의 섭정이 제임스를 대신해서 스코틀랜드를 다스렸습니다. 게다가 당시 스코틀랜드는 이미 장로교로 종교개혁을 완성한 뒤였습니다. 장로교가 왕과 교회와의 관계에서 주장했던 것은 두왕국 이론입니다. 두왕국 이론에 의하면 세상에는 2개의 왕국이 존재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왕국인 교회이고 다른 하나는 세속의 왕이 다스리는 왕국입니다. 아무리 세속의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왕국인 교회에서는 한낱 1개 신도에 불과하다는 것이 두왕국 이론의 핵심이었습니다. 제임스 입장에서 보면 이런 주장은 교회에 대한 왕의 간섭을 배제하고 자신의 왕권을 약화시키는 주장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 스코틀랜드에서는 사회개혁, 인민주권과 같은 위그노의 저항 사상이 유행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임스는 자신의 왕권을 강화할 방법이 필요했고 왕권 신수설에 심취하게 됩니다. 1장에서는 바로 이런 종교 정책의 이론적 배경을 다루고 있고 더불어 각종 논쟁과 저서 속에 드러나는 제임스의 생각들을 중심으로 서술하고 있습니다. 2장에서는 스코틀랜드 장로교에 대한 정책을 다루고 있습니다. 제임스의 스코틀랜드 시절부터 잉글랜드 왕위 계승 이후까지 제임스가
스코틀랜드 장로교에 대해서 어떤 종교 정책을 취했는지를 장로교의 조직과 의식에 대한 통제 방식을 중심으로 서술하고 있습니다. 3장에서는 제임스가 그에 줘서 바실리콘 도론. 바실리콘 도론은 사실 왕의 자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책은 제임스가 그의 장남이었던 헨리 왕자를 위해 쓴 일종의 왕권의 지침서입니다. 이 바실리콘 도론에서 골치 아픈 무리로 묘사했던 잉글랜드 청교도에 대한 정책을 다루고 있습니다. 유명한 종교 사가였던 러셀이 잉글랜드 국교는 눈을 감고 들으면 신교인데 눈을 뜨고 보면 구교라고 평할 정도로 종교개혁 이후 잉글랜드 교회는 가톨릭적인 요소가 많았습니다. 잉글랜드 청교도는 바로 이런 가톨릭적인 요소를 제거하고 잉글랜드 교회를 스코틀랜드 장로교 체제로 개혁하길 원했습니다. 3장은 바로 이런 잉글랜드 청교도에 대한 제임스의 정책을 다루고 있습니다. 4장에서는 지금까지 왕권과의 관계에서 다루어지지 않았던 가톨릭 정책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제 책의 내용을 잠깐 설명드리자면 1605년 11월 5일 잉글랜드 국회 개원식 날 국회의사당을 폭파시켜서 왕과 신교 귀족들을 한꺼번에 죽이려던 화약음모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것은 신교 국가 잉글랜드를 가톨릭 국가로 되돌리려는 잉글랜드 가톨릭들이 꾸민 음모였습니다. 이 사건으로 제임스는 다양한 반가톨릭법과 충성맹세를 시행합니다. 특히 충성맹세는 잉글랜드 전체 가톨릭을 충성맹세를 하는 온건한 가톨릭과 충성맹세를 거부하는 극단적인 가톨릭으로 나누고 온건한 가톨릭은 국교로 포용하고 극단적인 가톨릭은 박해하는 수단이 됩니다. 사실 제임스에게는 국가의 종교가 무엇인가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더 중요했던 것은 각 종교에서 왕권의 위상이었습니다. 제임스가 자신이 다스리는 새 왕국의 종교를 잉글랜드 교회로 통합하려고 했던 것은 헨리 8세의 종교개혁 이후 잉글랜드 교회는 세속과 교회 모두의 우두머리가 국왕이었기 때문에 왕권의 위상이 대단히 높고 견고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제임스는 자신이 다스리는 새 왕국의 종교를 잉글랜드 교회로 통합하려고 한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제임스의 종교 정책은 사실 대단히 정치적인 것이었고 그에게 교회는 한낱 종교 기구가 아니라 자신의 정치 질서를 굳건히 하는 일종의 요새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 책의 분량은 사실 230페이지 정도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책을 읽으시는 분들은 종교개혁 이후 잉글랜드는 물론 유럽 대륙 전체의 정치 종교적 상황을 다양한 관점에서 조망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이 이 책을 읽으신다면 전혀 지금까지 만나지 못했던 새로운 그리고 아주 매력적인 역사적 인물과 만나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제임스 6세 겸 1세의 종교정책의 저자 강미경이었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세요.